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이제 할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 좀 입원을 했어요. 목 디스크로 입원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깨가 아파갖고 갔는데 약에 제가 좀 알러지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진통제를 먹어갖고 거의 기절 실신 직전에 이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하고 이제 막 의사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어깨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앞방으로 옮겨서 목 디스크를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고 제가 시술을 받았는데 이거를 좀 잘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진단서에 보면 M 코드죠. M 코드면 이제 척추 관련된 이제 질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척추에 대해서 진단을 뭘 받았냐면 신경 뿌리 병증을 받았어요. 경추부. 아, 예. 자, 그 다음에 치료 내용에서 잘 보셔야 돼요. 치료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7월 30일에 뭘 했어요? 신경 차단술. 주사를 맞았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척추로 해서 입원을 하면 참 안 도와주죠. 예. 척추로 해서 입원을 하게 되면 뭐를 주로 이제 우리가 받을 게 있겠죠? 뭐 제가 대략 예상해서 뭘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입원 실비, 의료 실비, 거기서 이제 MRI를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MRI. 그 다음에 또 입원했으니까 제가 일당이 또 들어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질병 수술비, 그다음에 추간판 장애 수술비까지 다 들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드릴 테니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 갔지? 잠깐만요. 자, 제가 진료비 세부 내역서랑 제 진단서랑 이렇게 드릴 테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거를. 일단 말고, 일단 지금 제가 MRI 찍었고요. 그 다음에 신경 차단술을 시행을 했어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거를 실비 쪽에서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저는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이 동국대학교 동문이라 10% 할인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10만 2천 원을 할인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빼시면 돼요. 계산하기 편하게 비급여 항목 있죠. 급여 항목 있죠. 여기서 18만 6천 원에서 10만 2천 원을 빼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받은 금액하고 제가 받은 금액은 적어놔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일단은 한번 보세요. 제가 따로 또 교육은 해드릴 거니까. 제가 받은 금액이 아무리 두들겨도 안 나오실 거예요. MRI가 56만 1,400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입원 의료비가 85,609원을 받았어요. 진료비 내역서를 잘 보세요. 영수증 말고 진료비 내역서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계산할 때 우리 고객들하고 영수증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봐야 계산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지금 제가 받은 거에는 의료비가 얼마로 돼 있어요? MRI가 81만 3천 원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얼마죠? 70%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급여도 안 맞아요. 아까 10만 2천 원을 빼면 7만 몇천 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7만 5천 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8만 5천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수증만 보고 고객하고 계산을 해주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보니까. 자, 그 진료비 세부 내역서 한번 보실래요? 제가 드린 거. 세부 내역서 첫 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MRI료라는 게 있어요. 그죠? 밑에서 세 번째 MRI료. 그래서 80만 2천 원하고 11,480원으로 구분되죠. 실질적으로 MRI로 들어간 거는 80만 2천 원이에요. 여기에 70%를 해야 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입원 실비는 7만 5천 원 정도 나오잖아요. 아까 계산하시면. 그러면 여기 11,480원이 비급여 항목이래요. 이거 80% 해서 아까 질병 의료비를 더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이제 입원 일당을 그 삼성화재에 3만 원씩 들어서 3일원에서 9만 원 받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통합간병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8층을 오면 통합간병을 해주는 거예요. 간병인을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이제 한 2명 있고 조무사에서 4명 있더라고. 두 병동이 큰데. 저는 이제 간병인 지원 일당을 KB에 가입을 했어요. 제가 얼마를 받았을까요? 일당 10,000원씩 들었거든요. 이번 일당 첫날부터 10,000원, 3,000원? 간병인은 들었는데? 통합은 안 되고 10,000원씩 드리더라고요. 알고 계셨네. KB는 이게 통합 간병일 때는 그냥 내가 가입한 일당만 주는 거예요. 근데 메리츠는 어떻게 줘요? 실비로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17,0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10,000원씩 해서 30,000원 받고 제가 속았어요. 그리고 제가 현대해상에 내내 그 건강보험의 일반형을 들었는데 질병 입원할 때는 50,000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나중에 자세히 약관을 뒤져보니까 50,000원이 아니라 가입 금액이 10%. 5만원에 10%? 15,000원 받았어요. 그것도 제일 늦게 받았어. 오늘 아침에 들어왔어. 삼성화재 1등, 그 다음에 KB 2등, 메리츠 3등, 그 다음에 현대해상 4등.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왜 했냐면, 물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무조건 고객하고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원하고 수술을 받았을 때는요, 일단 진단서에 입퇴원이 나와 있으면, 치료 내역이 나와 있으면 진단서만 있으시면 되고요.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혹시 모르니까, 제가 2번 전화를 받았어요. 메리츠하고 현대해상에서는 이 척추 관련되다 보니까 2년 이내의 기록을 본대요. 그래서 초진 기록지를 떼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승질을 냈어요. 왜냐면 이거는 척추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예 그 내용에 초진 기록지를 떼라라고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냥 받기는 했는데 고객들이 그 서류를 떠올 때 있잖아요. 초진 기록지를 좀 떼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서하고 초진 기록지는 내가 가자마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병원 어디 갔고 뭐 했고 그걸 다 써요. 깨알같이 다 쓰거든요. 사실은 그거부터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돼요, 고객들한테. 그럼 이제 그 초진 기록지 보고 애들이 다 뒤져보기 시작하거나 이제 실사로 나오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내 건강보험이 올 4월 달인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근래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이내 거는 애들이 이제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원을 하셨을 때 그 고객들한테 실비 청구를 해주실 때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초진 기록지 하고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요건 만약에 이제 진단서랑 같이 둘 중에 하나만 떼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꼭 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또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수증만 가지고는 MRI 같은 거 했을 때 이렇게 세부 내역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떼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어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서 고객들한테 안내를 해주시고 그 서류도 우리 기본 서류 2번 가지 않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2번째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뭘 받았다 그랬죠? 신경 차단술을 받았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보통 질병은 시술하고 수술로 나뉘는데 질병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잠깐만요. 여기 그 수술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2조 수술의 정의에 보면 수술이라 함은 그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의 면허를 가진 그 의사에 의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그리고 절제 등의 조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해 의료비에서 상해 수술비에서 가장 그 논란이 많은 거예요. 봉합 단순 봉합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등의 수술에 그게 들어가지 않냐. 그래서 웬만한 회사들은 우기면 한 번 정도는 줘요. 나 한 번만 줄게 하고. 근데 삼성화재는 그마저도 안 줘요. 그때 제가 통화했어요. 통화했는데 안 돼. 걔네들은 상관없대요. 금감원 다 하고 알아서 하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논란이 있는 거에서 가장 어렵게 받는 회사들이 큰 회사예요. 삼성화재, 삼성생명. 예. 근데 그 이하의 회사들은 약관 가지고 따지면 저 그냥 나중에 그래요. 1회만 줄 테니 다음에는 단순 봉합은 안 됩니다. 웃기지 마세요. 그러고 저는 이제 받았는데 이게 근데 그 밑에 한번 보실래요? 신경 차단술은 여기 이제 제 그 밑에 5번에 보면 제외되는 거 있죠. 신경 차단술은 제외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받을 게 없어요. 질병 수술비에서. 시술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 걸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질병 수술비잖아요. 저는 질병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다 찾아봤더니 딱 신경 차단술은 여기도 아까 명기돼 있었죠. 못 받는 거죠. 그리고 현대해상 친구가 저한테
종수술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수술비는 제외 항목은 다 똑같아요. 상해든 이거든. 근데 현대해상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실수를 했어요. 1호종의 수술비가 해당이 된대. 그래서 안 될 텐데 신경차단술은 제외가 될 텐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경차단 여기 제외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흡인, 그 다음에 천자 등의 바늘 이제 뭐 이거 약물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들, 주입하는 것들, 신경차단술, 미용 목적의 수술, 피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복강경 검사, 그리고 내지 사망, 일학 내지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체외 충격파 쇠석술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꼭 찾아보셔야 돼요. 고객이 뭔가 수술을 내 고객이 예를 들어 심장이 아파서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뭐 3대 진단에 대한 이제 질병 코드도 제가 쭉 해서 안내해드리고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가 해당되는지를 약관을 찾아보면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리고 진단서를 보면 명확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내공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고객의 그 진단서만 보고도 그리고 계약 내용을 보고도 뭐가 나갈지 뭐가 안 나갈지를 명확하게 좀 안내를 해주고 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손해사정사를 쓸 건지 뭐 이렇게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퍼펙트만 해당되는 거야. 항상 이거는 다 똑같아요. 모든 회사에 제가 증권을 다 약관을 다 찾아봤어요. 한 개만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이 있는 거를 말씀드릴 건데 거의 비슷해요. 틀리질 않아요. 그래서 신경차단술 우리가 이 디스크 수술은 신경차단술 되게 많이 해요. 주사 맞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근데 수술실 들어가서 하는데 제 평생에 처음으로 환자복을 입었어요. 50평생 반백년을 살면서 처음 입원했거든요. 근데 누워서 이렇게 수술실로 가는 그 천장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진짜 수술실 가서 주소 5분만 했는데 수술실 갔어요. 그냥 저기서 맞아도 되는데 그래갖고 이게 고객들을 혼돈할 수 있어요. 신경차단술은 수술에 안 들어가요. 시술에도 안 들어가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 척추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MRI도 우리가 70% 나온다라는 거 계산하니까 정확히 주죠. 70%에 그다음에 비급여는 또 80% 주고 보험회사들이 애누리 없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아침에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자 이제 운전자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운전자는 제가 오늘 3개 회사 거를 지금 뽑아서 놔드렸는데 약관도 지금 이제 이따가 좀 한번 책을 찾아서 시간 날 때마다 약관을 펼쳐서 한번 그냥 재미가 없어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읽다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자의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보시는 게 KB는 이제 제가 그 플랜을 뽑아온 거예요. 내가 설계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담보들이 있는지.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요거는 그냥 10,000원짜리 추가 플랜이에요. 우리가 고객들을 만나면 깨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스쿨존 벌금 1,000만 원. 그다음에 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뭐 1억 내지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 더 추가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10,000원 정도 플랜인데 회사별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 이 운전자 보험의 가장 기본 계약은 이거예요. 자동차 부상에 1에서 5급 내지는 1에서 3급, 1에서 7급이 기본 계약으로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그 다른 건강보험 뭐가 들어가요?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기본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운전자는 자동차 부상 보장이 뭐 1에서 7급인지 1에서 5급인지 회사별로 약간 틀려요. 뒤에 가면 다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교통상해 사망. 사실 이거는 뭐 선택사항인 거죠. 만약에 내가 교통상해 사망으로 죽었을 때 상해 사망이 1억이 있으면 교통사망 1억하고 상해 사망 1억하고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교통상해 사망은 상해 사망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뭐 한 1억 정도 넣어줘도 괜찮아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자동차 부상 위로금. 자, KB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상 위로금 1이 아니라 요 1에 밑에 있는 거 있죠. 차대체 사고 600만 원. 그다음에 차도체 사고 300만 원. 요게 100만 원당 300만 원당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600이니까 220만 원이죠. 그리고 300이니까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이 회사별로 제가 이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치아파절 진단금은 따로 이제 들어가죠. 근데 골절 진단에서 치아파절 제외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아파절 그리고 자동차 사고 치아 보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팀장님들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우리가 추가 계약하는 거에 있어서는 10,000원 정도 플랜은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하고 대물사고 500, 그 다음에 스쿨존 1,000만 원 추가.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2,000. 우리가 보통 변호사 선임 비용하고 교통사고 처리 보장은 1억은 중복으로 거의 들어가요. 해소 조건이 아니라.
근데 벌금은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동차 대물 벌금이 없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스쿨존이 3천, 2천이 그냥 벌금이 2천 있던 분들은 그냥 1,000 들어가니까 이거는 그대로 해지 안 하고 바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대신 만약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다른데 3천이 있었으면 비례 보상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최대 1억까지니까. 근데 만약에 비례 보상으로 1억이 넘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뭐 1억 3천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그 추가 플랜이에요. 추가 플랜은 자부상을 한 2, 30만 원 정도 넣고 그다음에 우리가 14급 있잖아요. 14급 요게 14급이거든요. 14급을 한 2, 30만 원 정도 넣고 그런 다음에 요 비용 담보가 들어가면 한 10,000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선택 사항인 것 같아요. 추가로 해주는 게. 근데 기본 보험료가 모두 얼마예요? 10,000원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조금 넣으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넣어도 10,000원이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에 있는 게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요건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걸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풀담보예요. KB에서 얘기하는 풀담보로 해서 41,000원인가 돼요. 40세 1급 기준이에요. 45,000원. 자, 요거를 제가 담보를 보면서 요거 말고 세부 담보를 요것만 보면 뒤에 있는 건 사실 크게 보지 않아도 돼요. 제가 왜 여기 이제 약관하고 비슷한 거죠. 자, 자동차 부상 보장.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그 교통사고가 접수가 되면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자동차 부상에 대한 정도를 병원에서 1에서 14급까지 진단을 해줘요. 그랬을 때 여기 1에서 7급이라는 거는 1에서 7급의 상해 등급을 받았을 때는 5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통상해 사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운전 중, 탑승 중, 비탑승 중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교통상해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말고 자전거, 또 대중교통 또 있어요. 우리 매일 타고 오는데 여기 올라올 때 뭐 타고 올라와요?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부상을 들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나서 접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의 부상 정도하고 상관없이 접수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자부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서류를 뭘 떼어갖고 오라고 그러냐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접수 확인원 또는 보험 접수된 거를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럼 교통사고가 만약에 그 경찰서에 접수가 안 됐으면 이제 보험회사에 접수했잖아요. 그걸 갖고 청구를 하면은 병원은 무조건 14급을 줘요. 그러면 내가 50만 원, 최대 지금 50만 원 정도까지 들 수 있는데 5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게 에스컬레이터도 되고 엘리베이터도 되더라. 그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교통상해 사망 가족 생활지원금은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사망으로 인해서 매월 지급금이 5년간 60회에서 50만 원씩 60회면 얼마죠? 3천인가요? 그걸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요번에 DB 손보 저희 이제 하면서 보니까 이런 플랜으로 교통상해 사망 그다음에 상해 80% 이상 후유장애 때 연금 지급하는 것처럼 한 걸로 해서 4, 5만 원으로 상해 플랜을 해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상해 플랜으로 하려고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이 우리 그동안은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많이 넘어갔는데 어떤 담보가 있는지를 좀 잘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상해 사망뿐만 아니라 후유장애 그다음에 후유장애 사망 또는 후유장애에 대한 연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담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상해 후유장애는 3에서 100% 이거는 꼭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억까지 좀 없는 분들은 가입을 시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부상 1 해서 요거는 1에서 3급까지를 주는 거죠. 요 내용을 보셔야 돼요. 자동차 부상 1도 있고 2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KB에서 자동차 부상 1은 뭐예요? 1에서 3급까지. 그래서 1등급은 3천.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근데 간과하는 경우가 좀 많죠. 보험료 때문에. 사고가 나면 1등급이 날 수도 있거든요. 상해 1급. 그래서 2급, 3급까지는 최대 좀 금액을 좀 많이 넣을 수 있으면 넣자. 그래서 운전자 보험도 사실은 한 3만 원 정도로 해서 상해하고 운전자 플랜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비용만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10,000원으로 해서 아까 자부상 조금 넣고 그다음에 비용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전자 보험 우리가 제대로 팔라 그러면 상해 플러스 운전자에서 3만 원 정도 되는 걸 판매를 해야 상해됐을 때 거의 퍼펙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객이 여러 가지 상해 받았을 때 뭐 연금이든 아니면 후유장애든 자동차 부상 1호금이든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자동차 부상 1호금이 2죠. 여기 보면 14급이 여기 보면 300만 원당 10만 원이에요. 요거는 300만 원당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900만 원이 들었으니까 30만 원이죠.
이게 만약에 600만 원이면 20만 원이고 300이면 10만 원인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KB는 300만 원 단위로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대차 사고,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그런 교통사고고, 밑에는 그 자동차랑 같이 부딪혔을 때, 그때 이제 KB 지점장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85% 정도가 자부상의 교통사고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 탔을 때는 안 되겠죠. 밑에 있는 거는. 그 위에 있는 것만 되겠죠. 그래서 가입하실 때 위에 있는 걸 좀 더 많이 넣는 게 좋겠죠. 차대차는 좀 30대 20, 뭐 이렇게, 30, 20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부상에 대해서 차대차 이게 나눠져 있어요. 예전에 이게 나눠져 있지 않았는데 KB도 현대도 나눠져 있고요. 좀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리츠는 안 나눠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현대랑 지금 KB는 일반적인 자동차 교통사고랑 그다음에 자동차 단독 사고나 이렇게 차대차 사고를 분류해서 50만 원까지. 거기에 또 뭘 줘요? 여기 보시면 가족 동승. 내 가족들이 다 됐을 때 가장 높은 등급을 주는 거죠. 그래서 14등급이 나오면 얼마를 줘요? 10만 원. 해서 최대 6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상해 급수에 따라서 가입 한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건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담보를 지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동차 사고 부상도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1급부터 3급 또는 중복이 계속 되겠죠. 1급, 3급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1급에서 3급이나 5급까지는 최소 3천에서 5천 정도는 부상을 입었을 때 받을 수 있게끔 설계를 해주는 게 사실 운전자 보험에서는 우리가 좀 제대로 설계를 해주는 게 맞는데 보험료 때문에 뭐 10,000원, 20,000원 하다 보니까 이게 줄어드는 거죠. 그냥 자부상 14급만 위주로 그냥 하고 있는데 요것도 14급을 내려고 그러면 요거 1,000, 요거 1,000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요게 300이고 여기 600이니까 이제 20이 들어갔죠. 그다음에 1에서 5급도 100만 원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자동차 부상이 계속 있고 얘네들은 이제 간병인 질병 일당도 여기 운전자에다 넣는데 이건 뭐 선택해서 넣으시는 거니까. 그다음에 강력범죄 골절 진단금이 여기 치아파절 제외라고 돼 있죠. 이러면 치아파절은 안 줘요. 근데 치아파절이 제외라고 안 써 있으면 치아파절이 포함되는 그런 골절 진단금이에요. 그래서 KB는 보통 이렇게 운전자에는 들어가요. 골절 진단비 50, 치아파절 30. 근데 여기 말고 일반 건강보험엔 어떻게 들어가요? 50만 원이 골절 진단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운전자랑 종합 플랜을 할 때는 골절이나 이런 진단금 같은 거는 전부 다 그 건강보험에다 넣고 이쪽에다가는 운전자랑 자부상 위주로 하게 되면 보험료가 한 2, 3만 원 정도로 충분히 이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상 꼭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골절 진단비에 치아파절까지 5대 골절. 자, 5대 골절 보세요. 머리 으깸 손상, 머리가 으스러진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의 골절, 그 다음에 흉추 골절, 요추, 골반의 골절, 대퇴골 골절. 이렇게 5개가 5대 골절이에요. 이건 좀 알고 계세요. 5대 골절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어르신들이 이 대퇴골이 나가잖아요. 이게 우리 고관절 요쪽에. 그래서 이 상해 플랜이 운전자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해만 운전 안 하신 분들도 상해보험으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5대 골절은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넣어주세요. 5대 골절은 보험료도 비싸진 않습니다. 지금 200만 원이나 뭐 300만 원까지도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고요. 수술비도 최대한 200만 원까지도 들어가요. 그래서 5대 골절은 머리, 목, 흉추, 그 다음에 요추, 골반, 그리고 대퇴골. 이게 부러지는 걸 5대 골절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신체 부위를 얘기하면서 고객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5대 골절 물어보면 사실 우리 당황해서 뭔지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서 화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재성 2도가 돼야 보상을 해줍니다. 기억을 꼭 하세요. 그냥 내가 화상 입었다고 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웬만하면 다 해줬는데 요즘은 잘 안 해줘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여기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가 되는 게 심재성 2도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건 진단을 받아와야 준다. 그리고 이제 상해 수술비는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좀 넣어줘라. 제가 이번에 보니까 상해 수술비가 한 33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질병 수술비가 125만 원. 그러니까 질병 수술하고 척추했으면 저 이번에 회식 한번 할 수 있었거든요. 소고기 먹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상해 수술은 이쪽에서도 최대 한 200 정도가 들어가니까 건강보험 우리 종합보험에다 100 정도 넣고 거기다 100 정도 넣어도 되고요. 회사가 달라도 100씩 넣을 수 있으면 넣으세요. 상해 수술비는 그 업계 누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면 뭐 600까지 들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주시면 좋아요. 한 번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조골 이식 수술 있잖아요. 이가 깨져가지고 상해로 자동차로 했다. 그럼 그거 상해 수술이거든요. 그러면 실비에서도 나오죠. 상해 수술비 나오죠. 거기다 또 임플란트 내가 들었으면 거기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상해 수술비 작거나 크거나 다르게 그렇죠.
150도 들어가고요. 100도 들어가고. 근데 급수에 따라 좀 틀려요. 이건 1급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100 정도는 대부분 다 들어가요. 그래서 최소 한 회사에 100 정도는 넣어주시고 내가 다른 회사로 뭔가 이동한다 그러면 거기도 상해수술비 찾아서 가입을 해주시면 질병수술비는 그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보통 30에 특정 질병수술비가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고 최대 50이에요. 근데 상해수술비는 몇 백씩 들어가요. 제가 330이 돼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한번 농담 이렇게 절단절제를 하고 요만큼만 꼬매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수술비는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꼭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 이제 교통상해 골절수술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아까 그냥 상해 골절수술비랑 이거는 교통상해를 당하면 두 개가 중복이 나오는 거예요. 상해보다는 교통상해가 더 작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운전자에서는 상해하고 교통상해 두 가지 담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중복으로 해주면 내가 교통사고 났을 때 보장이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골절이 50이었으면 교통상해 골절이 50을 넣었어요. 그럼 100이 나오는 거잖아요. 교통상해 당했을 때. 그래서 운전자 보험 10,000원보다는 2, 3만 원 정도 돼야 우리가 진짜로 이제 상해에 대한 담보를 운전자 담보만 한 10,000원 정도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뭐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담보들, 그러니까 상해 담보하고 교통상해 담보를 중복으로 좀 적절하게 안내를 해줘야 교통사고 당했을 때 이거 보험 괜찮구나, 나 보상을 많이 받았어. 라고 이제 이 우리 보험의 가치에 대해서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빼버리는 경우가 많죠. 저도 이거 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험료 때문에. 근데 요것도 감안을 해주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대 하지. 요즘은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3대 하지 관절 상해 수술. 여기 보면 3대 하지가 뭐예요? 약관을 보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현대에는 없어요. 이거 KB에만 있어요. 자, 요거는 KB에만 있는 담보예요. 3대 하지. 그 다음에 교통상해 5대 골절. 아까 이제 5대 골절도 나왔죠? 근데 교통상해로 5대 골절이 됐을 때는 2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크진 않죠. 중복으로 나오는 거고요. 깁스 치료비. 깁스는 반깁스 나와요, 안 나와요? 깁스할 거면 반깁스 해준다 그러면 아니요, 저는 전체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반깁스는 안 줘요. 근데 이제 요즘은 신깁스 치료비라고 해서 가입 금액이 500만 원이면 부위에 따라서 우리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처럼 비율별로 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반깁스든 뭐든 다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거 이제 담보 중에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상해 흉터 수술비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상해 흉터 수술비라는 게 안면 수술 한 사고당 500만 원에서 7만 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 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병원에 또내 치료를 받고 목적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 외형 반은 흉터 신체의 기형 기능 장애를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주는 거다. 그리고 동일부에서 받았을 때는 최초 한 번만 준다. 보건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내용을 잘 보세요. 이게 뭔지 저도 사실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안면 수술이 1cm당 14만 원, 상지 하지가 3cm에 수술당 1cm당 7만 원. 자, 그리고 여기도 보건수술비는 2년 이내에 원상 회복을 위해서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지, 그러니까 사고로 인해서 내가 어떤 신체의 기형이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성형의 목적 안면부 이랬을 때 2년 이내에 다시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 수술 시 최대 수술 길에 따라서 지금 요거는 수술 길에 따라 지급하는 거예요. 그다음 상해 입원 일당. 제가 요번에 지금 공사가 수술 일당 입원 일당은 꼭 넣어주세요. 제가 보니까 제일 짭짤한 게 입원 일당이에요. 그래서 요즘 종합보험에 보면은요 180일간 주는 게 있고요, 30일간 주는 게 있고 10일간 주는 게 있어요. 180일간은 보험료가 비싸요. 특히 질병수술비는. 근데 굳이 그걸 하실 필요 없고요. 30일간으로 2만 원, 10일간 만 원 해서 최소 3만 원 정도 하면 보험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해나 질병수술비 꼭 넣어줘라. 그 다음에 상해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 요거는 제가 이제 입원 일당 플랜에서 말씀드릴 건데,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나면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원 일당도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넣어주는 게 맞죠. 그래서 일당에는 그냥 기본적인 입원 일당과 중환자실, 그 다음에 종합병원 상해 입원 일당 이렇게 넣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종합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어떻게 돼요? 2만 원, 10만 원, 그 다음에 3만 원에서 얼마가 나와요? 15만 원이 나오죠. 근데 종합병원 이것도 10만 원까지 들어갈 수, 10만 원, 중환자실이 또 20만 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번 입원하면 더 큰 금액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종합병원에 그러니까 병원이 일반 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병원이 있고 상급병원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병실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동네 의원이 이제 일반 병원이고요. 동국대학병원이나 백병원이 이제 종합병원. 그다음에 상급병원은 우리가 그때 본 것처럼 서울대병원이나 뭐 아산병원이나 요런 몇 군데 우리나라에 66개밖에 없는 그런 병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종합병원까지도 해놓으시면 상급 수술비를 이제 일당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자동차 사고 입원 일당 요게 7만 원인데요. 이게 상해 급수에 따라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걸 해놓으면 최대 7만 원까지 1에서 7등급까지는 7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3만 원 나왔죠. 거기다가 1등급이었 내가 상해 등급을 1등급을 받았으면 거의 중환자실에 들어가거든요. 종합병원 가죠. 그럼 이것까지 중복으로 7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일당이 중복으로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예. 근데 그렇게 입원하면 안 되지만 보험료 대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근데 이거는 내가 입원해서 찾아보니까 나도 내가 그만큼 들은 줄 알았지 얼마인지 몰라.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제안해 주는 대로 고객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좀 알고 운전자 보험회사만큼은 내가 상해로 입원했을 때 최대 20만 원 이상은 좀 받게 해주자 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런 담보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교통상해 입원 일당이라고 또 있어요. 그럼 그걸 해주면 내가 교통상해 입원하면 그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다 나오겠죠. 상해도 다 나오니까 중복으로 나오니까. 응급실 내원 이거는 사실 뭐 선택 사항입니다. 이건 뭐 제가 강제로 근데 이게 쏠쏠하더라고요. 쏠쏠해요. 가보신 분은 쏠쏠하신데 이제 이게 애들은 좋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가긴 가는데 저도 원래 그 첫날 입원할 때 119를 불렀어요. 도저히 못 가게 가서 불렀는데 그때 열이 막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랬더니 열은 열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열이 좀 올라온다 그랬더니 이 분리돼서 격리돼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119를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열 떨어진 다음에 그리고 제 집 차로 왔는데 이 응급실 내원비가 요즘은 그래요. 이렇게 열 있으면 안 타는 게 나아요. 그 코로나 환자 저거랑 격리해갖고 거기서 그 병동에서 해갖고 하면 내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응급실 내원. 그러니까 일당인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일당도 이렇게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는 상해 입원 일당, 여기 이제 교통상해 입원 일당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환자실, 그다음에 종합병원, 그다음에 자동차 사고 입원 일당이 급수별로 해서 추가로 더 나오고요. 그다음에 응급실도 내가 만약에 응급으로 가거나 비응급으로 가도 이렇게 응급 비응급은 의사 판단이에요.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응급 환자는 이렇게 저기 하면 돼요. 119 타고 가고 내 차 타고 가고. 차예요. 네. 응급으로 주더라고요. 네. 119 타네? 119 안 타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갔을 때 거기서 판정을 해줘요. 예, 그게 응급인지 아닌지, 응급 내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꿈에 시간상으로 병원이 안 열어서 그냥 배가 어,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애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게 해서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새벽 가가지고 새벽에 그냥 링게 맞고 막 그런 거는 거의 응급을 다 해주죠. 자 여기 보시면 약관을 참조하세요. 이럴 때 약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응급 환자인지가 다 약관에 나와요. 제가 이제 이런 약관, 자 척추상해 수술비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M 코드로 해서 수술을 받았을 때는 50만 원이 별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수술비나 상해 수술비 만약에 척추 수술을 하면 상해 척추 수술하면 어디서 나오죠? 아까 상해 수술비에서 나오겠죠. 200만 원. 그다음에 척추 상해 수술비에서 또 50만 원. 250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척추 질병 수술비 제가 이거를 받을 수 있었는데 시술이라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척추 관련된 추간판 이제 보통 추간판 질병 추간판 수술비라고 따로 있거든요. 3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모든 회사들이. 근데 KB가 운전자의 질병 척추 질병 상해 수술비가 50씩 따로 들어가고요. 동부화재가 200만 원씩 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척추에 대한 모든 추간판은 디스크만 있고요. 척추 관련 척추라고 되어 있는 거는 협착을 포함한 모든 수술을 다 포함해요. 그렇죠. 추간판이 붙으면 추간판 수술만 돼요. 협착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척추 수술비가 들어가 있는 담보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좀 넣어줘라. 왜냐면 제가 보면 주부들이나 남자들도 이 척추 가지고 병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퇴행성이죠. 이거 다 우리 가는 건 대부분 질병이에요. 어디 부딪 받아가지고 사고 나서 가는 거 아닌 이상은 다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척추에 추간판이 아닌 척추 수술비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넣어줘라. 동부가 200만 원까지 들어가더라. 그래서 그걸 넣어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수술을 했어요. 그럼 질병 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에 또 추간판 그 수술비 나오죠. 그다음에 척추 수술비 또 나오죠. 그러면 제가 소를 한 마리를 잡았죠. 몇백이 나오니까.
네. 저는 이번에 낸 거보다 덜 받았어요. 낸 거는 90만 원을 냈는데 할인받아서 그나마 90만 원 냈는데 받은 거는 한 80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실비만 들었으면 그만큼 더 못 받았죠. 그래서 이거는 꼭 해줘라. 이해하셨죠? 여기 보시면 추간판장애라고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간판하고 척추질환은 틀려요. 척추질환은 내 척추에 대한 모든 걸 얘기하고요. 척추간판은 그 중에 일부를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 자, 그래서 요거는 구분을 좀 하시고 KB에는 질병수술비도 운전자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운전자만 가입하신다 그러면 요거는 선택으로 가입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신인공관절 수술비는 KB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한 번만 나간다 그랬죠. 이게 최대 150까지 들어가요. 이건 한 번만 줘요. 얘네들은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무조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번만 줘요. 한 번만 주니까 그거는 좀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꼭 보세요. 자, 그다음에 환경성 질환. 이게 이제 요즘 그 코로나나 뭐 이런 거 때문에 이제 현대도 나왔는데 이런 거는 선택 사항이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치액 수술비는 수술비가 특정 질병에서 되나요? 질병 수술비에서 되나요? 안 되나요? 아까 제가 드린 거 읽어보시면 치액 수술비하고 제왕절개는 제외예요. 그래서 치액 수술비 담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정 질병 수술비에 들어가면 치액 수술비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근데 중복으로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한 군데만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회사 할 때 예를 들어서 KB로 종합보험하고 이거랑 할 때는 누적 심사를 꼭 받으셔야 돼요. 나중에 들어갈 때 걸리거든요. 그럼 고객한테 또 이제 또 얘기를 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치액은 중복으로 들어가진 않고 한 군데만 들어가고 제가 현대도 제가 뒤에 가서 중복으로 되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시청각 질환도 여기도 이제 보시면 눈 관련 질환이니까 백내장도 여기 포함이 되는데 어차피 백내장은 1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택하실 필요가 특별히 없어요. 호흡기 질환도 여기 보시면 천식폐렴, 뇌내 손상은요. 여기 보시면은 신체 일부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서 내장, 심장, 폐위, 간장, 췌장, 비장, 신장 이 기관이 손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개용 수술 또는 개복 수술을 했을 때 가슴을 열거나 머리를 뚜껑을 따거나 이제 그 얘기예요. 이건 충격이 질병이 아니라 충격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손상 수술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심내 수술비랑 이제 혼동할 수도 있거든요. 내 수술비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충격에 의해서 머리 뚜껑을 열거나 가슴을 열거나요. 이게 개용 수술, 개복 수술이 그 의미예요. 자, 그럼 심한 상해 수술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장기의 손상이거든요. 장기 손상, 신경 또는 장기 손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해 수술비는 전체를 다 포함하지만 심한은 뭐예요? 신경 또는 장기의 손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하나 붙는 거에 따라서 어디를 주는지를 우리가 그동안 한번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이거 52원이에요. 그러면 사고 나면 부딪혀서 안쪽에 신경이나 장기가 파열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운전자를 할 때는. 그렇죠. 안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상적으로는 내용을 보면 넣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내가 운전하다가 앞에 에어백에 부딪히든 어디 부딪히면 뼈가 나갈 수도 있지만 장기가 손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위에 있는 심한 상해 수술비나 내내도 47만 47원 52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넣어두면 나중에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네. 이제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담보들인 거죠. 그다음에 자동차 변호사 선임 비용. 여기 이제 실질적인 운전자 그 비용 담보죠. 2천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KB는 여기 그냥 2천이라고 돼 있는데 스쿨존에서 나오면 3천을 줘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대물 벌금. 여기 보시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위험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 115조에 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대물의 사고를 한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어디를 받았어요. 뭐 전봇대를 받았어.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벌금이 이제 나오는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주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죠. 이렇게 줘야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요 42일 이하 이거 그 예전에 사실 없이도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막 저거 얘기를 하는데 보험료가 꽤 비싸죠. 근데 하나에서 뭐 몇백 원에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보시면 되고 지금 거기에 요 밑에를 주는 데가 42일까지 주는 데가 삼성화재, 동부화재, 한화, 선보 요렇게 보험료가 한 2,000원 이상 돼요. 300만 원 주는데 40일 이하에. 근데 그때 한화에서 얘기한 게 900 얼마더라고요. 보험료가 꽤 싸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와서 깨는 건 이걸 거예요. 6주 미만 없지 않냐. 근데 지금까지 6주 미만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벌금은 팀장님들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운전자에서는 사실은 상해하고 교통상해에 대한 후유장애 사망, 일당, 그다음에 골절이라든지 이런 진단금들이 중복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해 수술도 보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장 파열이라든지 머리, 뇌에 대한 손상이라든지 이런 그런 게 났을 때 나오는 담보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당도 중복으로 좀 될 수 있게 설계해줘서 우리가 운전자 보험은 비용 포함해서 한 3만 원 정도 하는 게 사실은 제대로 해주는 거다. 그리고 정말 나는 운전자만 들고 싶다 그러면 비용만 따로 빼고 거기에 자부상 한 30 정도 넣으면 10,000원 정도가 돼요. 그렇게 해서 좀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여기 뒤는 이제 더 간단해요. 이제 현대 거는 잠깐 이제 쭉쭉 넘어가면서 볼게요. 요것도 이제 1급으로 한 거예요. 1급으로 했을 때 담보가 요게 이제 3만 원. 요것도 이제 저걸 뽑아온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얘네들은 이제 1에서 7급이 아까 똑같죠. 기본 계약이에요, 요게. 그리고 교통상해 후유장애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상해 후유장애를 1억이 들어가죠. 요거는 1억씩은 꼭 넣어주세요. 아까 KB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옆에 3에서 100%라고 돼 있지만 삼성화재나 현대해상은 어떻게 되냐면 상해 후유장애 담보라고 돼 있으면 후유장애 3%에서 100%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담보가 있어요. 상해 사망 후유장애 담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해 사망 후유장애 담보 요번에 우리 DB거 하면서 보셨을 텐데 그러면 그거는 1억이 돼 있으면 사망도 1억 주고요. 후유장애도 1억 주는 거예요. 그 담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정 여가 이것도 보니까 특정 여가 중이라는 뭐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실내 레저를 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요것도 이제 뭐 선택사항인데 이건 KB 현대는 꼭 선택하게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팔 및 손가락 후유장애 요것도 3에서 100%를 주는 거예요. 골절 진단 아까는 보면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치아파절 제외라고 돼 있죠. 이건 치아파절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다음에 5대 골절 아까 똑같아요. 5대 골절 머리, 으깸, 목, 흉추, 요추, 골반, 대퇴골의 골절이죠. 그다음에 화상 진단도 2도 심재성 2도예요. 그다음 상해 입원 일단 80일 있죠. 중환자실도 있죠. 그다음에 상해 수술 담보도 100만 원. 뭐 여기는 100만 원까지밖에 뭐 안 들어가면 100만 원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자, 관절 무릎하고 고관절, 인공관절. 여기 보면 인공관절은 얘네들은 수술 회당 주죠. 아까는 최초 한 번만 주는 건데 얘네는 회당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200만 원까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해. 그럼 또 나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깁스 치료 이것도 전체 깁스를 해야 됩니다. 응급실 내원 얘는 7만 원까지 나와요. 선택. 뭐 이거 그다음에 자동차 벌금. 그러니까 담보는 어떻게 보면 아까 KB는 교통상해랑 이런 중복 담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현대는 굵직굵직한 거에다가 상해 진단 큰 것들에다가 그냥 운전자 담보 해갖고 3만 원이에요. 수술비하고 교통상해 뭐 이런 이제 중복되는 그다음에 심한 상해 수술비 이런 것들이 좀 잔 그런 세부 담보들이 좀 많이 빠져 있고 걔는 그게 45,000원이고 이건 3만 원이니까 그게 들어가면 얘도 그만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만 원으로 요 정도만 해도 괜찮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객들한테 제안해야 될 플랜이에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여기 이제 자부상이 여기 있죠. 운전자 부상이 담보가 3,000이잖아요. 여기 1,000에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이죠. 그 다음에 여기 단독 사고 제외. 차량 단독 사고 제외는 뭐죠? 단독 사고 제외는 뭘까요? 난 의미가 딱 갑자기 그렇죠. 차대차 사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벽을 받았다. 이건 안 준다는 얘기예요. 차대차 사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현대랑 캡이랑. 그래서 여기는 2,000이니까 이제 1,000에 10이니까 보험료가요. 보시면 얘가 더 싸죠. 밑에가 더 싸요. 왜냐면 이건 차대차 사고 제외만 주는 거니까.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게 이제 요게 보험료가 좀 비싸잖아요. 10,000원 이상이 돼요. 그래서 요게 5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동승 50에 아까 10만 원, 14고 10만 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6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60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건 설계를 해보셔야 돼요.
요게 이제 3만 원 플랜이라고 해서 표준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아까 교통상해, 후유장애, 뭐 연금 지급되는 것부터 심한 상해, 그다음에 특정 상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추가 플랜이에요. 추가 플랜. 추가 플랜은 여기는 그 자부상 때문에 이제 좀 그렇고, 여기 이제 똑같고 스쿨존 1,000만 원만 이제 더 추가하는 거죠. 그다음에 벌금,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2,000,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거를 꼭 알고 계세요. 그냥 1억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그 진단 기간에 따라서 1억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거에 따라 틀리니까. 그다음에 여기도 5,000을 들었죠. 요것만 줄이면 만 원대로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만 내가 들겠다 그러면 요거를 2,000하고 요걸 1,000으로 줄이면은요 만 원에 돼요. 딱 만 원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담보 추가 비용하고 그다음에 자부상은 꼭 넣어주세요. 기존에 있으면 이게 뭐 담보가 걸려갖고 안 들어가겠지만 없으시면 꼭 넣어주시고,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부상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통사고 나면 어디서 받아요? 자동차 보험에서 내가 대인이든 자손이든 받는데 자손은 받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거의 실비에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들어간 의료비는. 예전 실비는 안 되지만. 근데 이 자부상이라는 거는 내가 사고를 냈든 당했든 내가 등급만 받으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그래서 이게 한참 유행일 때 100만 원까지 들어갔어요. 삼성화재 100만 원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미숙 팀장님이 이거를 100만 원을 받으셨거든요. 관광버스 이제 놀러 가시다가 다른 게 와서 통 막았는데 사고 접수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부들은 10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회사도 있고요. 20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업에 따라서 이것도 또 가입이 틀리니까 대신 좀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좀 가입을 해줘라. 자동차 처리 사고 지원금 1억이잖아요. 예. 이게 그게 형사비죠. 예. 합의금이랑 예. 운전 스쿨존 아니고 10주 미만 42일인가? 예, 그거 미만은 없는 거예요. 스쿨존 아닐 때. 스쿨존 아닐 때, 예. 이거 지금 스쿨존 아닐 때죠. 안에 있을 때, 스쿨존 아닐 때는 왜 7주 미만일 때는 없는 거예요? 여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기존에도 원래 없었어요. 근데 그걸 새로 이제 만들어낸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게 스쿨존 안에서 300. 500억 있는데? 아니 그 스쿨존은 그런데 이제 스쿨존 이외에서는 6주 미만의 사고는 지금 이제 6주까지 사고는 보통의 운전자 보험에서는 합의 지원금이 없고요. 동부화재, 삼성화재, 아까 하나손해보험 있잖아요. 거기에는 6주 미만이 있는데 보통 300만 원 정도까지 해줘요. 현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3개 회사만 있어요. 근데 기존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다가 없는 게 아니라 없던 걸 걔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얘들도 이걸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3개 회사를 해서 하면 돼요. 근데 보험료는 2,000원 정도는 더 추가가 돼요. 근데 한화가 그때 900 얼마라니까 설계는 해봐야 되겠죠. 보험료가 절반 정도니까. 자, 근데 보통 사고 나서 가면 보통 그냥 내가 맨먼병으로 가면 2주고요. 그러니까 좀 아프면 4주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2주 갖고 합의를 거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게 배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2주면 그냥 활동하면서 나랑 합의를 대부분 보지는 않고요. 보험사랑 합의 보고 끝내죠. 합의 본 적 있으세요? 지금 사고 날 때? 교통사고 났을 때 합의 봤어요? 이거 개인적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안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보는 거는 사고가 났을 때 그냥 보험사랑 합의하는 데만 하지 상대방하고 사고 합의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 합의라는 거는 형사합의 저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12대 중과실 사고인데 뒤에서 받쳤어. 근데 2주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합의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면서 하니까 나중에 우리는 그걸 들었으면 내놔라라고 할 수 있겠지. 안 들었어도 이제 합의를 보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금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 4주가 돼야 이제 합의 뭐 이렇게 하는 저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합의를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보험사랑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 교통사고 저거는 그냥 무조건 했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사고에서 원래는 합의라는 거를 보는 게 법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또
합의를 봐야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합의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선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제 여기 메리츠가 근데 보험료가 좀 비싸요. 자, 메리츠는 여기 보시면 요거는 그냥 추가 플랜이에요, 추가 플랜. 얘네들은 그냥 10,000원, 그냥 딱 요게 그냥 추가 플랜이 그냥 기본 10,000원 해서 1억, 2천, 1,000, 500 이렇게 해서 그냥 더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부상 20도 없어요? 제가 이제 플랜을 끌고 오니까 못 끌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자유 설계를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는 그래서 제가 모든 회사들이 제가 요거 끝나고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모든 회사들이 새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내가 부족한 걸 더 가입한다 그러면 10,000원 정도 선에서 자부상 20에서 30, 그 다음에 스쿨존 1,000,000원, 그 다음에 변호사 2,000, 합의지원금 1억, 대물 500. 대물이 있으면 또 500은 안 들어가겠죠. 요렇게 해서 한 10,000원 정도의 설계가 대부분 가능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 고객하고 상담하실 때 추가하면은 10,000원 정도면 된다라는 게 요런 담보가 들어가서 그 정도가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운전자는 한 20,000원에 30,000원 정도면은 상해까지 포함해서 교통사고라든지 상해로 인했을 때 상당히 보상을 잘 받을 수 있게끔 되고, 조금 부담스러우면 자동 상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전자랑 해서 한 20,000원 정도 선에서 입원 일당과 골절 진단 뭐 이런 정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머릿속에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제 상담하는 게 기존에 주민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가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더라. 근데 메리츠가 요즘에 보험료가 좀 많이 올랐어요. 담보가 너무 안 돼. 담보도 많이 줄어들고. 요거는 이제 그 간편이고요. 뒤에 가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 요게 이제 풀 담보를 끌고 온 거예요. 그냥 볼게요. 자, 운전자 부상. 그러니까 1에서 5급이든 1에서 7급이든 요게 기본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1에서 3급이 있고, 변호사 선임 비용 2,000, 운전자 벌금, 상해 흉터, 연골. 아까 이제 요건 비슷하죠? 인공관절 수술비 100만원씩, 이것도 수술당 1회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킬레스 힘줄 손상 수술비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해로 아킬레스 힘줄을 손상을 입었을 때 요것도 보상이 되니까 해주시고, 외상 척추 손상 수술, 요거는 이제 외상으로 척추에 손상이 입었을 때 특정 수술비 상해 입원 일당, 중환자실 일당, 그 다음에 상급병원 일당, 간병인 일당도 여기 들어갔는데 요거는 뭐 선택으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걸 넣고 싶다 그러면 1번 일당을 빼시면 좋죠. 어차피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골절 진단비, 여기 50만원이면 얘네들은 치아 파절을 포함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절 수술비, 5대 골절 수술비, 깁스 치료, 신화상 치료비라는 게 이게 이제 요것도 그냥 20만원까지 선택을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율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후유장애 3에서 100%. 아까는 그냥 상해 후유장애라고 돼 있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요렇게 해서 3만원이에요. 32,000원. 그러니까 회사별로 끌고 오는 건데 자유 설계를 하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들이 기본적인 그러한 이제 그 담보들이거든요. 아마 제가 뽑아드린 걸 좀 보시면서 설계를 해보시면 내가 한 2만원 정도 플랜은 팀장님들이 이제 아예 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왁구를 짜세요. 이 담보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건 2만원 플랜에 딱 놓고 3만원짜리 플랜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왜냐면 담보가 거의 비슷해요. 틀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회사만 해보면 다른 회사도 찾아가지고 그 담보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험료가 한 3만원 정도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운전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두 가지예요. 운전자만 내가 하겠다 그러면 10,000원짜리 플랜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자부상 10에서 20 정도 들어가고요. 많게는 30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전자 비용 담보만 들어가는 거죠. 뭐 일당 이런 거 다 빼고 골절도 다 빠지고 그냥 자부상, 그 다음에 비용, 이게 10,000원짜리 플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해 플랜은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운전자가 한 10,000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자부상을 조금 더 늘리면 한 15,000원 정도가 돼요. 거기에 상해를 포함하면 상해 수술비, 골절 수술 진단 이런 걸 넣으면 한 20,000원 정도가 되는 거고, 거기에 교통상해, 후유장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넣기 시작하면 30,000원 정도. 입원 일당도 그냥 상해 입원 일당, 중환자실 입원 일당, 상급병원 입원 일당, 자동차 사고 입원 일당에서 20-30만 원이 나오게 설계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한 3만 원 정도 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그 설계 담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걸 한 번씩 읽어보세요. 5대 골절이 뭔지, 그리고 응급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약관을 찾아서 어떤 게 응급 상황인지를 찾아보시라고 제가 저걸 드린 거예요. 그걸 찾아보면 머릿속에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요 머리 안 남아요. 본인이 한번 찾아보면 100%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병원에 가면 이것은 주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운전자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간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운전자는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약관 안 보고 넘어가지만, 제가 3대 진단을 할 때는 암에 대한 약관도 제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암, 우리가 원바람, 재바람, 이차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간편해서 내가 기왕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 있는데 3일이나 3일에는 해당이 돼요. 5년이 지났어. 5년이 안 묻잖아요. 3개월 이내, 1년이나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없으면 기존에 암이 있어도 암 추가가 돼요. 그랬을 때 가입이 돼. 내가 폐암이었어. 그럼 또 폐암에 대해 재발이 됐으면 주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관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플랜이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유사암이 대장전막내암이 디코드로 주는 데가 KB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전막내암을 받아가지고 1억을 내가 그냥 일반암으로 받았어. 그럼 이제 그거는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사암이 예전에 한참 막 올라왔을 때 그게 이제 유사암으로 빠져 있잖아요,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하나생명하고 우리 손보랑 적절하게 섞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가 2천이 들어가잖아요, 유사암이. 그래서 유사암으로 빠져 있는 거니까 거기 2천이 되잖아요. 그럼 일반암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전막 되는데 그다음에 안 되는데 유사암으로. 왜냐면 그게 진짜 그거 받았는데 다른 데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단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2대 진단도 우리가 질병 코드를 좀 중요한 것들은 좀 알고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질병 코드에서 제가 며칠에 걸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플랜은 아주 간단하니까 그래서 3대 질환 플랜, 2대 질환 플랜, 암 플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로 또 이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거 좀 끊어주세요.